7월 10일 아침 쓱싹 브리핑.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3억 원으로 축소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자금 계획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반도체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으나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아이폰 18 프로 맥스의 부품 원가 상승으로 국내 판매가가 300만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주월드에서 대형 관람차의 빈 객차가 추락해 다른 객차와 충돌하면서 승객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 주택공급 지원, 정비사업 직접관리.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 호 주택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비사업 공정관리 책임자를 행정 2부 시장급으로 격상했습니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재개발, 재건축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연구역에 대한 대책을 직접 논의했습니다. 또한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성과를 자치구 평가에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에 실수요자 패닉.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기 위해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3억 원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 집 마련을 준비하던 2030 세대 등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계획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코스피, 반도체 매수세로 나흘 만에 반등. 코스피 지수가 반도체주 중심의 저가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 나흘 만에 반등하며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기록한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1조 3천억 원 규모를 순매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수가 바닥권에 진입한 만큼 낙폭과대주 중심의 분할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한미일 SMR 협력으로 대기업 수혜 기대.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소형 모듈 원전 SMR 도입을 지원하는 협력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SMR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온 국내 대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3국의 설계, 건설, 기자재 생산 능력이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 발표 임박. 금융당국이 시장 변동성 우려가 커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보완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면 상장 폐지 대신 레버리지 배수를 2배에서 1.5배로 낮추거나 회전율을 제한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세부 대책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 북미 ESS 시장 공략. 국내 배터리 3사가 북미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장을 겨냥해 현지 생산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공장에서 ESS용 LFP 배터리 양산을 시작했으며 삼성 SDI와 SK온도 라인 전환과 수주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대로 ESS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터리 업계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미국 반도체 투자 대폭 확대. 미국 마이크론이 2035년까지 현지 반도체 제조 공장 및 기술 투자 규모를 2,500억 달러 이상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자사 D램의 40%를 미국에서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을 하루 앞두고 나온 견제성 발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안정적 인프라 필요성.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89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한 가운데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단순한 착공 속도전보다는 전력망과 용수 등 필수 인프라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시급합니다. 아이폰 18 프로맥스 가격 300만 원 전망. 아이폰 18 프로맥스의 부품 원가가 메모리 증설과 차세대 공정 도입의 영향으로 전작 대비 약 45만 원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AI 기능 강화로 인한 고사양 메모리 탑재가 제조 원가 상승을 견인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국내 출시 가격이 최초로 300만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소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음란 메시지 항의하는 아내 폭행한 80대. 다른 여성과 음란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추궁하는 아내를 폭행한 80대 남편의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아내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는 남편의 외도 증거와 폭력 행위가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기미 제거 화장품 과장 광고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을 바르고 떼어내면 기미가 사라지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업체들을 적발해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SNS 등에서 과장 연출을 해왔습니다. 당국은 부당 광고 적발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관계부처 간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경주월드 관람차 추락 및 충돌 사고. 경북 경주월드에서 운영 중이던 놀이기구의 빈 객차 한 대가 추락해 승객이 탑승한 다른 객차들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충돌한 객차에 타고 있던 승객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경주월드 측은 해당 놀이기구의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정밀 안전점검과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분당 학원 건물서 10대 여중생 추락.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학원 건물 9층에서 10대 중학생이 추락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고 당시 현장에는 혼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으나 학생이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경위와 학교폭력 연관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아시안게임 앞둔 한국 축구 우려. 한국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데 이어 오는 9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또 다른 참사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본 축구 매체는 23세 이하 대표팀의 불안 요소를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표팀은 아시안게임에서 명예회복을 노려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의 이정우 트레이드 제한 논란. 미국 매체 USA 투데이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부진을 이유로 이정우를 트레이드 시장에 매물로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이정우가 젊고 가치 있는 선수인 만큼 몸값이 높을 때 유망주를 확보하는 리빌딩 카드로 써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구단이 실제로 이정우 트레이드를 감행할지 메이저리그 업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 외국인 타자 2명 승부수.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가 최하위 탈출을 위해 외국인 타자 2명을 기용하는 이례적인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키움은 기존 히우라에 이어 최근 NC 다이노스와 결별한 데이비슨을 신속하게 영입했습니다. 올 시즌 10개 구단 중 유일한 시도인 만큼 이들의 타선 시너지가 언제 발휘될지 주목됩니다. 기희형, 이상윤 광고 촬영 현장 공개. 그룹 다이아 출신 기희형과 이상윤이 열애 공개 후 동반 광고 모델로 발탁되어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기희형은 자신의 SNS에 다정한 모습의 광고 촬영 현장 사진을 올리며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달 교제 사실을 공식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혼 숙녀 캠프. 남편의 외도, 폭행 논란. JTBC 이혼 숙녀 캠프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외도 의혹을 받는 남편의 충격적인 행태가 공개되었습니다. 남편은 녹취록 등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출연진들은 남편의 폭력성과 적반하장식 태도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편스토랑 이정현의 싹싹한 며느리 일상. KBS 예능 편스토랑에서 배우 이정현이 딸의 생일을 맞아 방문한 시부모님과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정현은 특유의 애교와 정성스러운 요리로 시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손녀를 위해 직접 미역국을 끓여주는 등 훈훈한 가족애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찬원 공식 팬카페 찬스 출범 6주년. 가수 이찬원의 공식 팬카페 찬스가 7월 10일자로 출범 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찬스는 2020년 미스터트롯 경연 종료 후 공식 개설되어 현재 회원수 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팬들은 꾸준한 응원과 연대를 이어가며 이찬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쓱싹뉴스 앱에서 확인해주세요.